6월 1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으로 한강의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주민들은 다리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통난 가중을 우려한 하남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기 하남시 주민 500여 명이 수석대교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석대교 절대 반대! 수석대교 절대 반대! 하남시 주민들은 수석대교를 건립하면 미사강변 신도시 등 하남 지역의 교통 체중이 가중된다며 반발합니다. 수석대교가 들어오면 암사대교까지 4km입니다. 그러나 4개의 대교가 아이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교통 대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망 대책의 하나로 2028년까지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1.3km 길이의 수석대교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출퇴근 차량을 한강 남쪽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라 남양주 주민들은 정부 계획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수석대교 6차선 직결 건설안을 즉시 이행하라. 정부가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교통 대란을 막을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수석대교를 둘러싼 남양주와 하남시 주민들의 입장차는 여전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여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세 번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과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규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규제 권한을 받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배가 넘는 21,89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그러한 경제 발전도 일어나면은 젊은 층의 유입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장관이 지닌 국가산단 요청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전국 광역 단체 가운데 유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없고 농업과 환경 분야 특례 적용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교육특구 특례도 빠졌습니다. 국제학교와 관련된 특례가 좀 이제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계와 같이 협력해서 다음 3차 개정안에서 꼭 반영되도록. 또 권한 가운데는 정부와 협의해 특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임의 조항도 많은 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서울 도심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되는데 김태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5층짜리 초고층 건물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립니다. 자세를 낮춘 주민들이 입을 막은 채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나왔잖아요. 왼쪽으로. 고층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은 45m 굴절차를 통해 구조됩니다. 지난 14일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대피하지? 그럼 어디로? 계단을 통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은 120개가 넘습니다.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바로 대피가 어려우면 30층마다 한 층씩 마련된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피난구역이 없을 땐 계단을 이용해 건물 옥상이나 밖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화점층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문을 닫고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이 느는 만큼 그에 맞는 장비의 발전과 보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 체계화된 안전 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에선 정전 우려가 높은데
인천시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무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인천의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파트 지하 변압기를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노후 변압기가 정전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도 이상 나지 않게 되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한전 등 15개의 기관과 노후 아파트 변압기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1차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 안전 진단도 진행합니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15년 미만 아파트보다 정전 발생률이 7배나 높습니다.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용량 부족과 정전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상 있는 설비는 제때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천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680곳에 이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정전 피해를 걱정했던 주민들은 한시름 났습니다. 정전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시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안전 진단을 해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노후 아파트 68곳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한 뒤 변압기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15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있는 대전시도 반도체 인재 공급 능력을 내세우며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는 모두 대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학 두 곳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원과 연구소 4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연간 100명이 넘는 석 박사급 인재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는 것은 생산 공정인데 요거는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력을 기를 계획입니다. 정부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대전시가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는 대목입니다.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경기도와 부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 15곳에 비해 반도체 인재 확보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지난 3월 선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속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는 역할뿐만 아니라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 등 대전 경제 지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5년 동안 2,455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0명 규모의 반도체 인재를 배출하는 반도체 사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치를 기점으로 우주복합도시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 산업과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인데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제 경남도지사 취임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취임 1년 로드맵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 1년 동안 저는 아주 좀 돌이켜 보면 굉장히 바빴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경남도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어려울 때 도정을 맡았고 또 그동안은 도정 공백기도 있고 해가지고 도정을 좀 추스르는데 지난 1년을 보내고 투자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회복에 좀 힘을 쏟았는데 최근에 다행히 경남의 방산이라든지 주력 산업들이 좀 많이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보람이 있는 1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특별법이 아마 6월 중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위 규정을 이제 준비를 해서 금년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별법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일단 사천에 임시청사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항공청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 건립을 하는 뭐 건물 건립이 아니고 우주 복합 도시를 만들어서 우주항공청과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우주 복합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주 복합 도시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천시와 경남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국토부와 함께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좀 이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 공간까지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자력 산업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약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 예를 들면 SMR과 같은 소규모 원전 모듈 사업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원자력 산업 종합 지원 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번에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원전, 방산, 융복합 전문 국가 산업 단지를 100만 평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업들을 우리 경남에 유치해서 원전 산업이 세계적인 그 산업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고요. 방위 산업에 들어간 각종 부품들이 이제 핵심 기술은 뭐 저희들이 또 수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 산업 부품 연구원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동의를 했고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약 1조 6천억 정도의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경남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위산업을 지금도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경남이 할 수 있는 것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광산업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주력 산업으로 주력 그 동력으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남해안에 대한 그 투자 유치라든지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한 그 남해안 관광개발청 설치라든지 또 유순신 성전지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또 남해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아일랜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남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하더라도 개발할 때는 과감하게 개발하는 것이 남해안에 대한 그 동력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남해안 그 관광 개발을 위해서 관광청 설립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들 저희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은 기업 유치, 인재 유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투자 유치를 적극 내세웠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6조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 10조 원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그 투자 유치 로드쇼에서 한 2조 2천억 정도 투자 유치해서 금년에는 한 10조 가까이 이렇게 투자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첫째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고의 인센티브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투자 유치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 유치 활동도 국내 투자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해외에서 리턴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우리 경남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경상남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